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장 끝나고 스타트하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 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도 내리고 장도 내리고 장도 내리고 쉽지 않은 장입니다. 네. 코스닥이 2% 빠졌네. 1.9% 하라. 야, 와. 미쳤다 미쳤어. 코스피는 0.8%. 네. 종가가 거의 종가가 저가 그리고 최저가 끝날. 부분에서 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기관 네. 하락 종목이 700개, 상승 종목이 180개. 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일일비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왜요? 내렸다고 그렇게 안 되죠. 오를 수 이렇게 있잖아. 낑낑대 강아지야. 알겠습니다. 자, 일일비하지 않는 두 분 또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일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비 안 하기에는 오늘 너무 네. 좀 많이 뺀 듯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9시부터 제가 마감까지 네.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늘 왜 빠져요? 뭐 별 얘기를 다 물어봤어요. 응. 명확하게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 왜 근데- 빠진대요? 어? 왜 빠진대요? 별 얘기 다 나와. 뭐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무슨 저기 뭐야 미국 휴장이니까 옵션 만기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오는데 비 와서 빠진다는 얘기 들었어. 비 와서. 제일 타당하다. 이게 비 와서 날씨랑 연관이 돼 있어서 바이오리듬이랑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들을 다 얼추 모아서 추측만 할 뿐이지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유 없이 얻어맞을 때가 제일 아프다. 아프다. 자, 3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오늘장 코멘트를 짧게 들어본다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주도주의 탈락. 주도주의 아, 탈락. 무엇인지 얘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도주. 근데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거까지 다 맞추잖아요. 조금 작도 타야 돼요. 아, 왜 저래, 저. 아예 안 되네. 아니, 작도 펴주세요. 아 지금 비도 오고 강도 내리는데. 겸손하게, 겸손한 거야? 뭐야? 꼭 9개 잘하고 한 번 약간 삐끗해. 선을 잠깐 넘으려고 하네. 아, 우리 타일이니까. 그 7할, 6할 7할은 잘하는 거야. 솔직히 여기서 얘기 안 한 거는 했지 그랬지 하지 맙시다. 어. 여기서 안 한 거는. 근데 맞잖아. 무슨 말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는 볼게요. 들어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뭐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바이든. 도람프. 근데 그거는 일본이랑 중국 강했잖아요. 탈락. 그죠? 그 다음에 금투세. 금투세. 아직 시행 안 했어요. 네. 어차피 진행된다고 다들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락. 근데 코스닥이 주력으로 박살났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이죠. 제가 알기로는 보합인데, 자, 이거는 그거 같습니다. 뭐요? 산업이 바뀌니까 다 일단은 정리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신규 산업으로 가려. 오늘 바이오 보세요. 바이오가 이렇게 불을 뿜을 줄 우리 어제 마지막 그림에서 알았죠. 아, 열받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바이오가 오늘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바이오가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오를 줄 아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특정한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제 미인 후보 테스트 막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런 틀에서 약간 변수 패턴으로 기존의 법칙이 좀 깨지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명확한 기준점을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시장이 될 수 있다. 아. 그게 아니면은 오늘 조금 이탈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고가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산업군들에서 빠졌어요.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최초로 수주잔고 20조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되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막 오늘 방산 박살 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고가권에서 주도주 역할 하던 종목에서 수급이 쫙 빠지고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롱으로 간다면은 또 대형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한번 차익을 쫙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좀 저는 맞지 않을까 해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기가 끝났으니까 싹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데로 이제 넘어가야지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정리 왜냐면 좀 한번 해줄래? 이제 하반기가 됐으니까 하반기가 됐으니까. 상반기에 그 주도 섹터에서 돈이 쫙 빠져가지고 네. 하반기 새로운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 섹터가 뭐냐고. 그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바이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바이오입니다. 하지만 명예군 미국에서 없죠. 아니, 내 거잖아. 왜 숟가락 먼저. 내가 2주 전부터 외쳤구나. 근데 싸우지 마요. 어. 바이오 아니야. 오, 본부장님이 중재하십니다. 바이오. 근데 바이오가 사실 좋았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가 다 간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바이오 시몰러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바이오 유사 제품이 갔어요. 오늘 제약 바이오는 다른 게 바이오 아니에요. 시밀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치. 3,000당만 갔지만 나머지 다 빠졌어. 그래도 다른 거 빠진 거에 비하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는 성장한 선전했지. 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페트론도 페트론도 가고 그죠? 아, 빠진 거 얘기해볼까? 업종으로 봤을 때 아니, 제약 바이오가 제일 위에. HAB 빠지고, 얘네 휴젤 빠지고. 뭐 알티오젠도 빠지고 그렇지. 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바이오 시몰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거는 사람들이 이젠 그 얘기가 이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올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오비락식으로 맞아 떨어진 거가 더 크다고 보고 바이오가 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선전한 거 맞아. 근데 바이오 시몰러가 간 거지. 바이오가 모든 게 간 게 아니에요. 반도체로 가듯이. 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거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거 짓고 하지 마. 지금도 늦었는데. 내 거 짓고 하지 마.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섹터로의 물결이 근데 사실은 오늘 바로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식 시장이 거의 뭐 거래일이면 매일 열리는 거고. 맞아요. 그렇지. 토요일 일요일 하고 뭐 휴일 빼고.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기다리고 있는 아, 입장에서 뭐 그렇게 솔직히 급합니까? 솔직히 봤을 때는 2차 전지도 어저께 좀 많이 갔잖아요. 오늘 다 우수리 떨어졌잖아요. 오늘 네. 그렇잖아요. 네. 에코프로 BM 안 그런가? 쭉쭉 빠졌잖아요. 쭉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갈 수가 없는 거라고. 타이밍상으로 우리가 다크호스라고 얘기는 했었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아, 그죠, 맞아요. 만약에 네. 근데 다크호스라는 이 전제 자체가 금리 인하가 한두 번 되고 이게 잘 됐을 때 그 조건에서 다크호스를 2차 전지가 뭐그 재고 순환되고 바이오는 개별 종목이장 가면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다크호스일 수 있는데 굳이 얘기를 많이 장하게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저께는 2차 전지, 오늘은 바이오가 선전한 거 맞죠. 근데 이게 바뀐 거냐, 이게 오비락실이 이렇게 된 거냐는 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제 소견입니다. 싸우지 말아요. 니꺼 내꺼 하지 아니요, 저는 뭐. 뺏어버릴 거야. 내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거 맞아요. 제가 왜 제 거예요. 하세요. 노예프가 잘했고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이게 채팅창이 너무 좀 침울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활기를 좀 맞아, 이렇게 진짜 돋으려고. 맞아요. 아 그럼요. 오늘 사실 여러분 오늘 뭐 그린 좀 오늘 한마디 그냥 바로 할까? 아 오늘의 한마디 그린. 활기인 거 있어. 활기 가는 김에 기분도 안 좋은데. 이래서 MC가 자리를 자꾸 비우니까 새로운 MC들이 자꾸 서로 아니, 넘어가요. 나를 진행자로 앉혀놓고 그림을 먼저 보자느니 누가 죄송합니다. 맞춰가느니 싸우지 말라느니 내가 이렇게 싸우러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오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서로 토닥여주고 힐링으로 앞으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걸로 컨셉을 좀 잡읍시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 떨어진 이유 몰라요. 앞으로 뭐 갈지 몰라요. 뭐야. 하지만 그냥 3시 반에 우리가 각자 퍼즐을 가지고 저는 요 근거를 가지고 요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네. 추측하는 거지. 네. 예, 오늘 또 그냥 장 끝나시고 유쾌하게 그냥 하루를 또 보내시면서 버텨보시고 네. 또 아이디어를 얻을 게 있으면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3시 29분 지나가 있고 김장현 본부장님 더 추가적인 코멘트 있으실까요? 아니요. 코멘트는 없고. 조금 더 빠졌는데 그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까지 끌고 가려고 바둥바둥하네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게 또 오늘의 코스닥이 빠진 게 좀 속이 좀 안 좋긴 한데 뭐 조금 참아야지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땡땡땡 침울해 땡땡땡 말씀해 주셨고요. 가즈아님, 감보노님, 차차차님이 어제 이야기 안 해주셔서 좀 서운해하셨고요. 매일 와주시는 또 윤상빈님, 또 감보노님, 해째와 껄무새 띵동땡동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도 있네요. 구름샘님은 띵동띵동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이모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운 그리고 비 와서 더 맞아. 축축한 하루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을 바로 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 그리고 뇌피셜들을 쏟아내 보겠습니다. 보노님 한번 시황 읊어주신다면요. 네. 시장이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수는 2780.86으로 전일 대비했을 때 0.84%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체감은 어떻죠? 한 3%, 4% 얻어맞은 기분이 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제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11.5조가 나왔는데 한번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산업군들에서 펀더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그리고 하루 만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심이 악화될 만큼의 뭔가가 있었는지를 지금 진지 모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주도주에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었던 라인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큰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도주가 진행된 게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기업의 내용들, 산업의 내용들, 우리가 거의 매일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공부도 하시고 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항상 침 흘리고 좀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산업군들 중에서 절반 정도가 동시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매수가 생기지 않을 만한 뭔가 기업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회일 수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외국인 수급 기반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이탈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잡더라도 지금쯤에서 잡을 건지 아니면 끌고 내려가서 잡을 건지의 그런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오늘 장에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197종목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 694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 이거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338종목이 상승하고 1249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상승 종목에서도 338종목 중에서도 막 5% 이상 올라간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올라도 약간 오른 느낌이 아닌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핵심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현물이 사면서 좀 잘 버텨준 거, 하지만 선물은 대량 매도를 한 거.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잘 버텨줬다는 점에서는 일부 산업군들에서 좀 차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던질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특정 산업군에서 오늘 분명 외국인의 이탈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이 산업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군들이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라인이 깨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력 산업군들,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산업 안에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보시면 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사실 외국인이 한 5천억 이상은 던졌어야 되거든요, 현물이. 근데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나마 지수도 버텼고 외국인 수급도 크게 이탈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8거래일 정도 삼성전자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수급 이탈들이 좀 나오고 있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변화, 이때가 갭 상승 나오면서 지수가 뚫었던 라인이고, 한 번도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라인이 아직 안 깨졌어요. 지수상 갭 라인 부분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선물이 많이 던지다 보니까 기관에서 좀 던졌는데 금투 물량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거래에도 추가적으로 그 금투 물량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양시장 모두 양 수급 모두 이제 1000억치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 일단 환율 부분은 뭐 1388까지 다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라인까지 왔고, 아시아 대비로 했을 때 우리나라만 빠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뭐 금투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급적인 변화, 그래서 소형주에서 이탈이 나오고 그게 대형주로 가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에도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시아장이 강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발 요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이치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도 다 빠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고 그 주체를 기관으로 일단 잡고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해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지금 1.1% 올랐고 상해종합지수도 0.1% 올랐고 항생도
플러스권.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이렇게 아작이 나는 거 보니까 하창한 본부장의 말대로 뭔가 내부적인 로컬적인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항훈님께서 네. 루머입니다. 3프로에서 유일하게 루머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민주당에서 네. 배당 분리과세 플러스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돌면서 은행이랑 보험 쪽은 롱, 코스닥은 학살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음. YM 리서치에서 나온 그런 루머가 있다는 데 있어서 그거 저도 아침에 끝나거나 들었는데 네. 은행이 장난하는 게 올라가는 게 그 신한 뭐 어떤 자사주 어쩌고 네네네. 그런 연결하는 고리가 시장에서 많이 퍼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가는 이유, 그 다음에 은행에 가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취약해서 그래. 응? 취약해서. 취약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국장이 주시장에 취약하다. 수급이 취약하니까 이것 빼고 이거 가고 이게 잘 안 된, 아니 이거 가고 저것도 가고 같이 가는 게 어렵고 한쪽을 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800이 뚫으려면은 큰 놈이 삼성전자가 딱 가서 버텨주고 85,000원 가고 이제 하나하나 와. 이래야지 2,800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루머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향을 끼친다. 루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루머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엔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거라고 한다면 하나의 원인이 지금이라도 뭔가 액션을 내일이라도 취해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렇다면은 이게 맞다면. 맞다면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그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죠. 그 그라운드 루머라고 단정 짓는 그런 베팅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뭔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공식적인 루트가 나왔을 때 액션을 취하고 싶다. 시장에서는 점심 전후로 많이 퍼졌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유인데 우리가 취약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어느 쪽으로 가면은 한쪽은 버린다. 학습 곡선을 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접근하시죠. 근데 저도 저게 맞는 것 같은 게 미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빠져도 탄탄한 다른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오르니까 아침에 계속 얘기하면서 오르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 우리는 같아요. 베이스가 일단 삼성전자나 이런 것처럼 베이스가 진득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약하죠. 약하죠. 그런데 이렇게 확 삼성전자처럼 만약에 그런 루머가 어느 정도 상빈성이 전혀 없지 않은 걸로 끌어당기면은 대책이 없어. 그쪽은 뭐 어떻게 그걸 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다 파는 거지. 안 그럴까? 오케이.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그럴 수 있죠. 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거는 어제부터 듣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기사도 당정으로 정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냥 진행한다라는 금투세 치면 전거래의 기사들이 좀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맞아요. 대신에 세금 부분은 이제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리과세 말하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떠날 수도 있다 예상보다 그런 심리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시행 전까지는 너무 그럴까 선반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시행하기 전까지 아직 6개월도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패대기 칠 거였으면 외국인이 일단 먼저 좀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물론 이제 금투세는 외국인은 영향이 없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 투심이 흔들린다고 치면 이쪽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그 부분에서 영향을 줄 거고 그러면 오늘 밸류업 아무리 그 부분을 건들더라도 밸류업 쪽에서의 종목군들이 박살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은행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는 대형주 쪽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수급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좀 쥐어짜는 그런 흐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코스닥을 쥐어짠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에서도 그 종목군들이 방산도 그렇고 물론 리포트 파일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추가적인 모멘텀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멘텀이 없으면 그때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그치. 이런 것도 우리 여기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하지 않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10%씩 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차익을 던진 거예요. 그럼 던진 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먹을 모가치가 별로 단기간에
때문에 없다라는 거에다가 네. 플러스 알파로 성격이 어떤 부분으로 또 이제 수급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들이 시장 참여자 전반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전방위적으로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뭐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적으로 뭐 트럼프랑 이런 게 또 확장이 되면은 미국장에서도 변수가 크겠구나. 그럼 미국장도 막 변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익 매물들까지 좀 일부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은 오늘 열심히 샀으니까 이거 바이오를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오를 샀어요, 개인들이? 아마도?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좀 쌌겠나? 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좀 팔고 뭐 그런 방향에서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케이.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네. 지금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뭐 2800선 중반에서 2700선 중반에서 2800선 요 정도만 박스권에서 그대로 버텨준다면 괜찮겠지만 네. 저렇게 로컬적인 이슈로 글로벌 트렌드랑 완전 다르게 이렇게 오늘처럼 움직여 버리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내일이라도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손 놓고 있고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니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야죠. 기준점을 잡고 있잖아요. 여기부터 가시죠. 누나도 좀 해. 아까 저기 채팅 봤어? 민트인지 핑크인지 수익 많이 나서 입이 안 아, 진짜? 누나 가만히 있으니까 수익 나서 가만히 아이, 있는 듣고 줄 알고. 있잖아요. 듣는 게 가진자의 가장 여유. 중요한 거죠. 알겠어. 들어야지. 누나가 좀 빨리 쫙봐. 가진자의 내가 또 여유. 있으면은 또. 아니 근데 또 뭐 화내니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일단 6개월 뒤에 있을 일을 뭐 지금부터 그렇게 하냐. 일단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도망갈 아, 이게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떨 때는 오히려. 6개월들 땡기고 어떨 때는 일주일 뒤도 안 땡기고 그러는 거지. 뭐 때리지. 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트럼프가 된대요? 9월 10일 날 2차 할 때 꼬꾸라질 수 있고 모르는 거지. 세상 일을 모르는 거야. 어떨 때 그걸 땡기고 싶으면 6개월 땡기고 어떨 때는 안 땡기고 싶으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모른다고 안 땡기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해석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 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 정도 해석하고 하면 돼. 너무 애쓰지 말아요.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일단. 아니 대충 하면 그래도 자기가 결정해. 그냥 배팅하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든지 결정해야지. 너무 많이 신경 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게야. 가만히 있자 쪽인 거죠. 아니죠.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결정하는데 사실 내가 내야 돼. 결정하는데 네.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 상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무슨 저기 뭐 아바타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결정을 하죠. 아 그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질문 다시 갑니다. 자 마지막 시도하고 안 되면 나도 포기한다. 이거 내가 마지막 몰라. 시도. 마지막 자 시도. 오늘 같은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있다. 어떤 저기 아까 그게 루머가 사실이라고 뭐 그런 루머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항상 주식장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장이 지금 이게 마이너스 1.몇% 빠졌어. 계속 빠지고 아까 그렇지. 우리가 3% 느끼는 그런데 네. 그렇게 빠질 펀더멘털적인 건 없잖아요. 그건 없거든요. 그냥 그런 일 하고 지내면 돼요. 네. 그래서 찝찝할 때는 대형주로 가 있는 게 맞고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 야금야금 오른다 그랬잖아요. 눈치채야지 그러면 조그만 거 갖고 그냥 남들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타가지고 또 5% 먹겠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그러다가 5% 마이너스 되고 이러지 말고 한 종목 조그만 거 20% 칠지 말고 제발. 오케이. 예? 알았어요. 오늘 저기 바이오 사가지고 먹은 사람 있겠지만 내일 또 마이너스 5% 넣으면 또 누구 탓할 건데 펀더멘털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면서 뭐 그러면서 무슨 개수를 그렇게 명륜이 않고 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장에 그런 거라 하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그러려니. 그러려니. 네 글자로 정리할게요. 네.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니 그러려니. 근데 충분히 얘기한 것 떨어져도 같은데. 그러려니.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자 보세요. 오늘 빠진 게 뭐 지수가 2% 3 물론 체감은 2-3% 이상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그치. 했으니 개수는. 많은 분들의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아 진짜 시장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입을 했나요? 일단은 뭐 조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750선만 지키면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760선까지도 왔다가 다시 2800선을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2500을 깰랑말랑 할 때 잘 그치. 지켜줘서 결국엔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밴드를 더 상향을 할 수도 있고
더 낮출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2750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깨지면 오케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지 않더라도 보기 전에 거기까지 깨지면 되돌림이 나와서 확실하게 돌파할 때 다시 보는 게 맞지 예중간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네. 지금 주도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일부가. 그러면 지수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왜? 몇 개 안 되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쪽 산업군들이 눌리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방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만 빠졌어도 여러분들 오늘 지수 2750 달랑달랑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늘 삼성전자가 디펜스를 잘 쳐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오늘 지나면은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죠. 수목금 이제 딱 3일 3거래일 남았어요. 근데 수요일이랑 목요일에는 미국발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묵직하게 버텨주면 2750은 안 깰 확률이 높아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지지볶고 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홀딩을 해서 보는 거고 네. 그러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도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으로 지수가 좀 크게 밀린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면 그때는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내가 잘 나온다고 무조건 뭐 수출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냉정하게 리스크 해지는 좀 해놔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방향이 안 나왔을 때는 내가 가져가야 될 이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거를 리스크 관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의 룸만 조금 줄여주면 돼요.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고가 라인에서 지수가 변동성이 나와도 내가 비중을 다 담은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라인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다음 그 기준점에서 이탈이 되면은 대응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2750선만 안 깨지면은 일단은 홀드 관점은 유지를 하지만 고개 깨졌을 때는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주는 거는 필요하다. 특히나 주도주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루머들이나 이야기가 나온 거를 어떻게 마음속에 해석하고 계신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신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네. 금투세는 시행을 좀 많이 늦췄으면 좋겠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예. 왜냐면 일반 사람들 돈 어떻게 벌으라고 이러는 건지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금토세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애매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혼자 85,000원 가더라도 그럼 2,800 올라가죠.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겁니다. 반드시 아마 27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반드시란 말은 안 되죠. 꽤 큽니다. 그 제가 저기 오늘 2,820을 약간 올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85,000원만 되면은 그냥 2,830 그냥 가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늘은 이제 금투세 때문에 아니 뭐 저기 그 은행 쪽이 좀 땡겨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게 가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만약 그러다가 금요일에 만약에 아까 말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안 나왔다. 8조 5천억, 8조 2천억이 아니고 혹시 미스됐다. 빠진다. 삼성전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다른 쪽이 아웃퍼폼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쪽이 아웃퍼폼하는데 장은 무너질 거예요. 그게 동시에 있어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주 만만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고. 두 분도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뭐 시위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에 강력한 글을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로서? 아니 왜? 제 채널 보는 사람 꽤 많지 않은데 와 저봐 작은 목소리도 소중한 이때인데 여기서 끈소리 내고 있잖아요. 그치, 이건 충분하지. 무슨 그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내고 있잖아. 금투세 만약에 밀어주지 않고 하면은 아까 삼성전자 혼자 85,000원 되더라도 장을 한번 꼬꾸라진다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얘기하면 됐지 무슨. 아니 그분들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그 하려는 저기 사다리 차는 분들한테 인연이 없는데 저럼? 아 그래요? 인연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지. 알겠습니다. 집 사지 말라 그래놓고 집 두세 배 오르고 네. 주식하라고 주식하려고 그러면은 원천 징수해가지고 다 떼가고 뭐야 이게 그쵸? 네. 인도로 오세요. 인도로. 인도가 진짜 카레 맛있는데 넘어가죠. 네. 자 그러면은 보노님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섹터는 오늘 상승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랑 뭐 전선 변압기 뭐 요게 오늘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주와 보험주는 뭐 전방위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좀 이렇게 올라갔고요. 뭐 증권가의 평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선 변압 쪽은 확실히 HD 현대일렉트릭이 너무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종목군들도 어쨌든 조금 사실 위험한 구간까지 왔는데 HT 현대 같은 경우 또 오늘 막 올라갔고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그다음에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또 1000억 정도 수주한 것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뭐 상당히 좋게 나온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전월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하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선 변압기들 또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는 올라서 움직였고 오늘 또 다른 키 바이오 쪽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주는 생각보다 좀 강하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증권가 평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게임주가 은근슬쩍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은행, 보험, 전선, 유가, 바이오. 별로 볼 게 없네, 그렇죠? 네. 오케이. 바이오도 안 봐도 돼요? 바이오요? 저거는 뭐 얘기했으니까 이미. 다음 하락 섹터 갈까요? 네, 하락 섹터가 이제 또 이렇게 방사. 강했던 그 다 떨어졌어. 모든 섹터들. 근데 자동차는 오늘 네. 굳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야 하나? 해석이 현대차? 조금 오전에 얘기 해석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는데 조금 많이 빠지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기아랑 좀 안 깨던 라인도 깼고, 일단 부품주들은 뭐 당연히 대형주 무너지면은 좀 같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Q 부분에서 단계적인 좀 이슈가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오늘 미국의 인도량이랑 이런 것들도 나오니까 중국 쪽에서는 뭐 BYD 판매 엄청 잘 되고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오른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거를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사는 뭐 아침에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LIG 넥스원에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뭐 매수 의견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좀 박살이 났고요. 화장품 쪽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이쪽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그 얘기하느라 신문을 못 보여드렸는데 신문에 보시면 수출에 대한 이 상승 폭이 좀 줄었어요. 맞아. 그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상승폭이 좀 주니까 이거 뭐 피크아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2차전지나 대왕고래도 오늘 뭐 어제부터 뉴스 좀 많이 나왔는데 좀 눌렸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뭐 삼바나 뭐 이런 건 올랐지만 알테오진 유한양에 이런 거 빠졌고요. 2차전지도 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가 돌고래 됐다는 얘기. 대왕고래가 돌고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오케이. 근데 네. 대왕고래는 큰 고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왕고래. 돌고래는 돌고래. 음. 난 돌고래 더 좋은데 단단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 제가 딴 데 가서 언론사에서 얘기했는데 대왕고래. 왜요? 어떤 얘기요? 대왕고래 여기서 했었나? 여기서 안 한 거 같아. 대왕고래가 응. 주로 보노님은 더 잘하시겠네. 코인판에서도 그렇고 네. 웨일이라고 하면 대왕고래잖아요. 그쵸. 대왕고래는 큰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저 프로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대왕고래라는 걸 개인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지.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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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예요, 나라에서. 개인 한 거 아니야. 붙여준 이야기는 바다 이야기지. 아, 근데 프로젝트 대왕고래 이게 진짜 뭐 주식이 워낙 많이 움직이고 대국민 퍼포먼스까지 하니까 저게 무슨 상당한 이름의 의미가 있나? 의미도 붙였어. 생각도 또 들기도 의미는 하고. 뭐 좀 좋게 붙여. 왜냐면 대왕고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석유 시추 이런 거랑 크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나 이런 뭐 프로젝트 그렇다고 하니까 그쵸, 그렇게 그쵸. 알아듣긴 하겠는데 대왕고래 그리고 대왕도 원래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만 하지. 네. 근데 그래서- 고래하는 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막 근투세 얘기도 나 혼자만 얘기하지 어머, 어머, 아무런 말을 안 하잖아. 어머, 여기 너무 리액션. 아니 그게 아니라 대왕고래? 너무 잘 말해주니까 더 차원할 바가 없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묻어가는 거야. 나중에 진짜 조사받을 때 혹은 내가 빵 가면은 두부라도 하나 사줘요. 뭐 얘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은 저 하락 섹터 중에서 얘네는 진짜 좀 억울한데 싶은 거 있어요? 그 중요한 지지선을 깼지만 이거는 좀 내가 봐도 좀 억울한데 이런 거? 뭐 있었지? 자동차 있었고 방산 있었고 방산. 화장품, 식음료, 대왕고래, 기타. 저는 여전히 방산하고 화장품은 좀 와치하고 싶어요.
방산하고 화장품. 좀 와치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화장품이랑 음식료는 분명 성장은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계속 빠를지는 좀 봐야 돼요. 산업은 계속 성장은 할 건데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뭔가 넘버나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 될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좀 있어서 좀 요거는 약간 좀 옆에다 더 놓고 또 깍두기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자동차 화장품. 아까 조선 그 오전에 얘기했던 그게 네네. 투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은 장 없어요. 그게 안 무너지면 2,800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아까 저기 와치 워서 화장품이 방산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 왜냐면 이게 화장품하고 방산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많이 빠졌을 때는 일부 들어가도 되는 종목들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 KB금융, 뭐 자사주 소각, 뭐 주주 환원 기대가 있어서 오늘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르노 전기차 배터리 공급 소식, 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고 오늘 목표 주가가 막 높아졌었던 종목군들이나 뭐 하향됐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애들 이제 좀 있고 그다음 T항공도 리포트가 오늘 나와 있는데 요거 올랐네요. 20페이지짜리 나왔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내용들이 되게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배 구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노선들에서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진짜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틀었다가 아주 좀 고생했거든요.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LIG 넥스원은 KB증권에서 보수적인 얘기들, 그다음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게 오늘 좀 올라가길래 이거 뭐 프랑스 다시 재개됐나 이랬는데 3,3회점 유상증자 이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의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주 있었죠. 소형 위성 발사체 전문 업체 중에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오늘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거 리튬 쪽이 초반에 좀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티웨이는 결국 장 초반에 11%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눌린 걸로 알고 눌렸어요? 네. 결국은? 결국은 다 토해냈어요. 티웨이 항공. 토해내고 1% 플러스로 끝났네요. 마이너스 야, 떠가야지. 오늘 이거 트레이딩으로 쫓아가려고 한 분들은 아작이 10%에서 딱 물렸네. 진짜 쉽지 않다. 근데 그런 거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덤비려면은 자기 포트에서 2%만 해, 2%만. 그러니까요. 20%씩 하지 말고. 그럼 울고 짜고 딴 데서 못 팔고. 그러다 한 번 더 화딱지 나서 한 번 더 물타기 하고. 그래서 한 몇 대를 주면 30% 빠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습관이 들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장, 그러니까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해보려고. 재미를 합니까? 오. 자기 물건 살 때도 깎으면서 말이야. 손가락, 물건 못 살 때도. 맞아요. 뭐 어디 5천 원 한 거 4천 원 해주면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러면서. 맞아. 그거 맞아. 끼면서 이거 하나 이럴 때는 대충 합니까? 맞아, 진짜 맞아.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 어. 그래서 제가 투자 안 하잖아요. 투자 못하기 위해서 안 하지만 다른 것도 안 해. 어. 누가 인도도 ETF 하냐는데 ETF 하면은 맨날 봐야 되잖아요. 맨날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펀드 해가지고 펀드로. 맡겨놓고 그러면 귀찮거든. 다 들어가려면. 그래서 안 보는 거야. 보는 거 충실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로 넘어갈까요? 오늘 네. 뉴스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네. 뭐 그냥 숭숭숭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림을 또 잘 했거든요. 오, 예. 네, 그래서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육점 은행주 이제 증권가에서 들었어? 평가가 못 들었어. 오늘 그림 예쁘게 딱 했어요. 네, 정말 네. 정육점 그림 아니겠지? 그러니까 소를 다 베껴서 정육점에 걸어놓는 거야. 우시장처럼. 무서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봤어. 황소 다 베껴가지고 도살장처럼. 죄송합니다. 걸어놓으면, 못되게 그게 생각했어. 예쁘구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와. 옆에서 나 만들었네.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그림은 또 예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고요. 네. 뉴스가 뭐죠? 네, 은행주가 이제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뭐 NH투자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KB증권 각각 애널리스트 이름 뺐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목표 주가도 대거 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호재가 이어지는 전선주. 최근에도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나왔던 건데 이제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또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셨을 때도 뭐 여기 보시면 수출량 자체는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대신에 이제 이 규모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P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Q 물량은 조금 줄었는데 네. 이제 이 가격. P가 높아지니까 이제 전체 규모는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주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그 생산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증설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이평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이제 시작이다. 네, 이거 목표 워낙 얘네는 3년치짜리 장기 수주가 이미 깔려 있어요. 수주 한고도 굉장히 높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는 저런 것도 반영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네, 거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전선 변압기 관련해서 이야기 또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방산주 요거 이제 증권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7%대 급락한 거. 네. 네, 요렇게 해서 끝입니다 오늘. LIG 넥스원 네. 증권가 투자 의견 하향의 7%대 급락. 저 하향은 내용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어떤 거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올랐다. 그러니까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 고스트 로보틱스 M&A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 자기가 잡았었던 목표 주가보다 더 주가가 위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밸류가 맞지 않으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게 가장 심플한 콜이에요. 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가장 심플하고 정확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진심을 담은 콜이거든요. 더 이상 그걸 정당할 만큼 하기에는 많은 걸 나도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아는 상도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저런 콜을 안 합니다. 오늘 7월 2일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 LIG 그러니까 넥스원 그 대형 맞아요. 수출 그걸 프로젝트가 계속해 이어질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목표가를 21%나 올렸어. 그러니까 너무 상반됐잖아요. 근데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걔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렸고요. 네. 걔는 아까 여러 가지 썼고 이분은 많이 올라갔다. 거기 초점 맞춰갖고 꺾은 거예요.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는 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충돌하면은 거의 90% 보수적으로 주가가 반응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리포트가 나올 때 동시에 발생한다? 내일은 몰라. 다음 주는 모르겠는데, 그날하고 그 다음날은 나쁘게 반응한다니까. 아침에 딱 시작할 때 그러면, 야씨. 쓴 사람이 어디 초짜야. 이제 아래에서 갓 벗어났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 갓 벗어난 아래에 갑자기 이렇게 꺾진 않지.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고 보면, 많이 올랐네? 그러면 일단 팔기 시작하면 5% 팔고 7% 파다 갑자기 10%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딱 했을 때 들었을 때 빨리 다 파는 거야. 그게 수예요. 단기 베이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가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투자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한국투자에서 리포트를 그분이 네. 그만 쓴 게 아니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을 다 TP를 상향했어요. 리포트를 군함 리포트로 적었더라고. 군함? 군함. 군함. 그 제목을 보면은 한 권으로 군함 콤마하고 한 권으로 끝내기.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러면 크게 뭉다 보니까 좀 중기적으로 정기장적으로 좋게 쓰지 않았을까? 아직 못 봤는데 저도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이렇게 어려운 장이 또 한번 억울하게 또 얻어맞은 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 2800선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네. 사실 이게 좀 길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차익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오늘 좀 심하게 갑자기 얻어맞아가지고 얼얼한 건데 네. 일단은 두 분의 코멘트와 시황까지 다 들어봤고 오늘 장의 한마디 그림으로 본다면 본호님부터. 네, 저는 요렇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저기 뭐예요? 맞기 직전에. 아마겟돈 그 이후로는 새로운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데?
이렇게 아마겟돈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라고 지금 보여준 거야. 메테오냐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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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와.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조금 없어지고 네. 새로운 또 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이렇게 판? 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거리고 있는 우리들 아직 맞지 않았는데 네,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같은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죄송하기는 한데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려면 그래도 후보군이 얘네는 진짜 못 갔다라는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다 보면 못 간 애들이 근거가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새로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려면은 뭐가 죽고 뭐가 떠올라야 될까 이게 쉽사리 왜요? 뭐또 나왔어? 소들이 멸망했다 막 이러니까 아. 우유값 폭등 막 이러니까 그 너무 젖소의 웃겨가지고. 멸망이라고. 왜 안 좋아? 아마겟돈은 아주 무서운 거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는 게 어떤 다크호스들의 후보들을 얘기하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아까 얘기했는데 아침에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뭐요? 후보 저도 바이오도 모르겠는데. 있고 오늘은 바이오 얘기했잖아. 그리고 예. 그러니까 타이완 미인 하잖아요. 테스트를 계속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젖소들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서 이제 샥 바뀐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과 후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봐도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그거 전으로 막 달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과 후가 그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렇게 흐름이 나오려면은 네. 기존에 그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끝이 나야 돼. 우리나라는 수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아시아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내부에서 찾았지만 이미 어제부터는 대외적으로 이런 대선발 부분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이렇게 포트에 대한 변경이 나오고 있고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한테도 당연히 미치긴 할 건데 오늘은 아시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오늘만큼은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많아질 때는 항상 뭔가 판이 바뀐다는 거, 변곡점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거죠. 어떤 판으로 그러니까 바뀌는지 똑같은 얘기를 그거는 봐야 돼요. 근데 자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어떤 찝어줄게요. 판으로? 봐봐요. 화학 그러면 후보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꼽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한다고 그게 그대로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산업군으로 분명 리포트도 많이 나올 거고 거기로 수급이 쏠릴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요. 왜 자꾸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를 얘기 이제 있잖아요. 알아들었어. 그런 뷰티 컨테스트 시작 끝. 그 결과 이거요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뷰티 컨테스트가 이제 막 시작한 것 같다. 그걸 와치하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 머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약간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건데 아니,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나오는 거 봐서 걔네가 스타트하면 전 따라갈게요. 이랬으면 나는 했을 거야. 얘기를 안 하니까 건설이야. 말에- 유통이야. 말에 그 저기 이게 달라서 그러는 거야. 사람에 오케이. 따라. 예. 자, 오케이. 나는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정리됐어요. 네. 시장의 반응 오는 거 상반기에는 색이 바뀔 거는 같은데 네.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 아직은 그때 모르겠지만. 맥이 오는 거 보고 따라가겠다. 요걸로 정리하자. 그렇죠. 그렇지. just started, just 오케이. started. 이제 알았습니다. 예.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 깔끔하지? 깔끔했습니다. 나 진짜 거의 사냥개야. 갑자기 IQ가 110으로 내려갔다. 한번 보면 안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 그림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뭘로 가볼까요? 그럼 오늘 준비한 게 있었는데 파일이 날아가서 어디 책방에서 좋은 말을 가져와서 책방에서 어떤 글귀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봅시다. 네, 봅시다. 갤러리 오케이. 이거 잘 안 보여. 아우 기대돼. 아이고 미리 기대돼. 찾아놔 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보여. 다음 차례인데. 7,600분이 지금 몇 초를 날리고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려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소우 같네. 나 같으면 어떤 질문을 제기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위해서 55분을 쓸 것이다. 아, 어떤 질문해야 되는지 55분을 고민할 것이다. 네. 어. 충분히 고민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린대요.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은 그 종목을
막 사고 팔고 막 하잖아요. 네.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전 단계의 플래닝을 엄청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액션하고 하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흥분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씀 하셨답니다. 좀 신빙성이 있어요? 있어요. 뭐라고? 신빙성이. 신빙성 있다. 아인슈타인 네, 했대. 어? 아인슈타인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인생이 달려 있어. 네. 중요하잖아. 한 시간에 해결해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야 될 것이냐. 네.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55분을 하고 그리고 실행한다.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질문을 사실 여러 그렇게 번 따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한 시간 내내.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핵심적인 질문을 마련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네. 지금 AI 시대가 난리가 났잖아요. AI는 처리를 잘하죠. 엄청 빨리 잘하잖아요. 아, 근데 근데 해야 AI가 돼. 처리를 잘하는데 그 결정적인 건 그 전에 질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갖고 그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뚝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는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레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야. 우리가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오케이. 거지. 알겠습니다. 됐어? 네네. 네. 울트라님께서 진짜 좋은 말이라고 네. 동묘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포트 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네. 이런 날 공부해야 돼. 진짜 이런 날 공부해야 비 오는 된다. 날, 비 오는 추적추적한 날. 네. 빈떡 먹고. 예. 오케이. 네, 요거 오늘 어저께 나왔네. 삼성증권에서 전력에 묻는 4개의 질문들. 전력에 묻는 4개의 질문들. 전력 인더스트리지 산업에 대해서. 보노님한테 해주세요. 이거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읽으라고. 아니 4개의 질문을 해주시라고. 첫 번째, 너무 많이 올랐을까? 두 번째, 전략적 모험.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아 저게 오래가 간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데이터센터가 전부일까? 아 그건 아니죠. 오케이. 그건 아니죠. 세 번째, 이거는 트럼프 그거 얘기할게요. 에너지 정책이 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에너지 이거는 정책. 반영되는 시간이 늦춰질 그렇지. 뿐입니다. 오, 네 번째. 좋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합리화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거는 디테일을 알게 돼요. 한마디 얘기하기 어렵죠. 리포트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볼만 합니다. 근데 여기 한국 주식을 얘기하진 별로 않고요. 우리가 아시는 뭐 이튼, 버티브 홀딩스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신재생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스 터빈 관련된 사업도 나와요. 근데 그것도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읽어보실만 합니다. 미국 투자를 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정현 본부장님은 저거 읽어보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많이 빠지면 좀 사야 되겠다. 어... 미국 주식부터. 미국 미국 주식부터? 주식을. 일단 그래서 저것도 미국 여기 주식이에요? 보면 뭐 미국 주식을 줄 섰어. 미국 주식을 섰고 한국 주식 얘기한 건 아니고 하여튼 리포트 보시면 되는데 거기 뭐 어떤 회사를 언급을 했는가를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버티브 이런 회사 아시죠? 그죠? 이팀도 아시고 네. 예, 이런 회사도 있어요. G 버노바 G 번호가? G 번호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자회사인 것 같아요. 네. G 버노바 G 번호가. 캐리어 글로벌 이런 회사 G 버노바는 세계 1위인 그 가스 발전로 터빈 회사예요. 뭐 이런 회사. GE 버노바구나. 네, 그 캐리어 글로벌은 우리 그 저기 LG전자 같이 HVAC 이런 거, 그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와 닿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는 약간 고점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고 이것이 충분히 될 때, 하여튼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합니다. 썸머리 참 잘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오전 아까 삼성전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심심하니까 삼성전자. 은근슬쩍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기회이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7.9조, 8조 이렇게 하다가 지금 8조, 2조, 8조, 4조, 8조 5천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못 봤습니다. 8조 5천, 반도체 4조 8천, 휴대폰 2조 2천. 이제 8조 5천 안 나오면 아작이 날 것 같습니다. 8.5 안 나오면 아작난대요. 8.5. 주가 올라갔잖아. 오늘도 안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나와서 어이씨 8.35 그러면 양은 세런 뉴스 할걸? 그럼 얼마 정도 안 팔까? 그건 모르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8.5조가 미니멈이 돼버렸습니다.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갑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내일 모레까지는 버티는데
삼성전자가 기여를 하네요. 저 속보치 나왔을 때 숫자 나온 다음에 네, 아침에. 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세부 디테일에 대한 쑥떡쑥떡 디테일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줘요? 무슨 말씀이죠? 저 발표하는 8.5조인데 반도체 얼마, 스마트폰 얼마 아, 뭐 그거는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얘기하죠. 아, 애널리스트들이? 네, 이거는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니까 실제 만약에 8.3조가 나왔다. 아니면 9조가 나왔다. 네. 그럼 얘기가 많이 틀어지면은 막 머리를 굴리겠지, 금요일 날.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그 데이터를 받긴 하는 거예요? 받진 않죠. 아, 얘기하면서, 통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대충. 아, 오케이. 영업이익 8조 5천억이 스탠다드라는 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주가가 반응을 할까요? 나쁘게 좋게. 좋게요. 좋게. 9조. 9조. 네. 8조 5천억 정도에서 나오면은 선방. 안 파는 정도나 아니면 팔고 사는 사람 생기고 다시 공방. 왔다 근데 갔다. 그때 분위기 다르지. 8월 4일 날, 아니 8월 4일이 아니고 7월 5일이니까 그 전날 미국장 쉬잖아요. 미국장은 쉬는데 뭔가 많이 나오죠. 네, 그거에 또 영향을 받으니까 네, 복잡합니다. 분위기 따라서. 네. 근데 구조는 나와줘야 좀 반응을 할 것 같다. 구조 나오면 좀 사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네, 짧게 이거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잠깐만. 네. 상상인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어저께 한국 수출 리뷰 했는데 D가 N으로 변속 구간. 아, 드라이브 모드가 뉴트럴로. 한국 수출 좋은데 2분기도 좋았고 네. 근데 IT 중심으로 갔거든요. 하반기는 좀 모멘텀이 둔화될 것 같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수출이 둔화되면 진짜 우리나라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은 거. 그게 이제 수출이 둔화되면 어디부터 망가지느냐? 아니면 주가적으로는 화장품 가장 민감하다.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네. 가장 덜 민감한 게 장기적인 거니까 조선하고 IT. 그래서 조선하고 IT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주가가 오르면은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오늘 이미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반응을 그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런 투인 것 같습니다. 참고. 왜 하반기 수출 모멘텀이 둔화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분께? 일단은 작년 기저 효과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로스가 조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성장률이 네. 둔화된다. 네. 오케이. 가는 놈만 가니까 삼성, 현대차 반도체 중심으로 가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각오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하반기 좀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하반기가 더 하드코어하고 어려운 장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이도는 훨씬 더 하반기가 어렵죠. 그래 어렵지. 예. 그래요? 그럼요. 3분기하고 4분기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네. 하반기는 진짜?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월달 1월 1일부터 턴어라운드하는 첫 진입 시점에서 진짜 직업들은 같은 얘기 들으셨잖아요. 6개월, 7개월 동안 같은 네. 패턴으로 가다가 이제 올라올 만큼 어느 정도 종목군도 올라오고 드디어 펀더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이 뒤집기 패턴들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수익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수익이 많이 봤을 때 거기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는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날아가요. 요번 달에서 3분의 1 이상 날아가신 분들 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 달, 한 2, 3주 사이에 3분의 1 이상 날아가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왜? 고점에서 비중을 똑같이 담고 있거든요. 번 거를 안 빼놓고 같은 비중으로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똑같이 맞으면 무조건 완전 박살나요, 계좌가. 이익 실현을 해야지 그 비중이 예전 거로 맞춰지는 거지. 그렇죠. 그죠? 예. 해서 그 그렇죠. 돈을 빼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건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계속 맞춘다는 얘기는 계속 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게 정치라는 색깔이 안 들어갔었잖아요. 잘 보세요. 상반기까지는 대선이 있으니까 나스닥이 항상 강했었던 패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반도체를 롱으로 너무 편안하게 맞죠. 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엔비디아도 사실상 잘 잘 가기도 했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기 전의 흐름들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에서도 엔비디아도 지금 20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간당간당해요. 그리고 지금 정치색이 확실하게 붙고 있고 그게 럭비공처럼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게다가 수출 데이터도 계속 잘 나오다가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때까지는 잘 안 나올 거야라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요번부터 수출 데이터 조금 약간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변수 포인트가 더 많다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시간 별로 없잖아요. 네. 9월 해봐야 9월 다음에 11월은 의미 별로 없고 9월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막 나오니까 아무튼 네. 좀 근데 하느냐 어려워집니다. 안 하느냐는 우리나라 8월 1일이면 밝혀져요. 그렇죠. 예.
8월 1일 날 FOMC 오케이.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깔깔깔. 김장현 본부장님도 하반기 좀 더 어렵다는 쪽에. 어렵다는 것이 연초에 금리 인하를 6번, 7번 할 것처럼 하면서 안 했는데 이렇게 버텼어요. 근데 아까 목전에 왔잖아요. 주가는 근데 올랐죠. 네. 미리 반영을 많이 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근데 금리 인하를 이제 한 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한 번을 안 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면은 내려갈 룸이 생기는 건데 유의하게 실적으로 버티는 건데 실적으로 버틸 수 있거나 펀드멘트 버틸 수 있는 주식이 솔직히 얘기하면 반도체하고 조선주밖에 없어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다른 그 기업 밸류업이나 우리는 특수하게 우리가 밸류를 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가세가 돼야지 한 2,800 중반까지가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3분기 8월 말 9월 초까지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저는 장은 올해는 고기가 끝이다. 오케이.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뭐 인사이트까지 여러 가지 좀 들어봤고, 이제 오늘 콸콸콸도 사실 되게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콸콸콸 그래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깔깔깔.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콸콸콸 질문입니다. 삼전 비올 원유 고법. 원유 고보란 종목이 있어. 고법 그리고 기아차를 4411로 들고 있습니다. 하고 쭉 있고요. 궁금한 건 삼성전자인데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 주가가 6개월을 선행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주가는 내년 1월을 보고 있는 듯해서 사실 아리까리합니다. 2분기 수출입 데이터 추적을 해보면 삼전 실적이 나쁘긴 힘들어 보이나 주가는 내년 1월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 전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실적을 보고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낸드 가격을 올리는데 여기서 꺾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꽤 잘 나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가 60, 불안이 한 40% 정도인데요. 뭐 HBM은 진즉 포기를 했고요. 깡 메모리 양으로 조져버리면 될 듯 싶기도 하는데 실적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까요? 삼전을 평단은 86,600원 현재 얼마나 비중이? 지금 40대, 딱 40대? 지금 주가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전을 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장이고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쭉 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면은 삼전의 실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이 점도 좋은 것 같고 리포트도 살펴볼게요. 일단 뭐 업사이클의 지속이다, 실적 호조 속 AI 모멘텀 확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쭉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뭐 목표가들이 거의 다 10만 원, 10만 7천 원, 뭐 다들 한 이렇게 10만 전자까지 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있다. 갈수록 HBM 탑재량이 높아지고 공급 부족이 심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이 들어가야 된다. 수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을 꼭 쓸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여주실 실적이겠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추정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8.2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8.5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9까지는 나와야 폭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 점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이 뉴스도 조금 신경 쓰이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요런 것도 좀 영향을 보지 않을까요? 총파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8일부터 이것도 삼성전자에 약간 잡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일, 주, 월봉 모두 다 살아있고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산송장? 산송장이라고? 삼성장. 산송장이라고? 나도 그걸 들었어요. 맞아요? 전에. 맞아요. 산송장? 삼성장이 될 것인가? 아니다. 삼성짱이다. SON은 안 했구나. 오, 삼성전자인데 말을 빨리 하면 삼성장.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재호한테 고소당해. 그래도 결국에 삼성짱이다. 삼성짱이다라는 건 삼성 잘하는 두 번째 게 JJ니까 짱이라는 얘기죠. 그럼 산송장이 될 것이냐, 삼성짱 이렇게 될, 삼성짱 이렇게 될 것이냐. 삼성짱. 정말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잖아. 그러니까요. 쌍송장, 쌍송장. 종이 근데 한 장 결국 차이. 차트를 봤더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 짱이라고. 쌍송장. 쌍송장이다. 이렇게. 와, 너 주식 그지? 쌍송장이다. 이렇게. 결론은 삼성 짱이다. 와, 약간 얼버무려 해야 되네요. 네, 얼굴. 배신죠. 옹월, 럼블링. 양자역학 산송장일지 삼성장일지 요게 금요일 날 기가 나타나게 막혔다, 됩니다. 네, 금요일 가셔야 됩니다. 네. 삼성 짱. 저는 짱 쪽입니다. 짱쪽 나도 짱쪽. 결론은 짱 쪽이. 삼성 자산운용도 있고 코덱스 ETF도 있고 네. 월배당 투자 공식 삼성 AI 시대를 선도하는 거는 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삼성이죠. 자 알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 본부장님부터. 별다른 생각 없고요. 저 네. 똑같아요. 기대 약간 더 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더 하는 거고 기대 더 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제 내일 모레 미리 많이 오르면은 주가 선반영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금요일날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나왔을 때 그때 액션을 취하자. 네네. 봐서 아까 이상하게 8.4전 하면 다 파세요. 비율 40%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좀 많긴 한데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종목 개인 개별 종목에 20% 이상은 웬만해서 안 한다고. 근데 20% 넘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나. 근데 그 급으로 같이 넣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했으면 오케이고 자신감 없으면 많이 올라갈 때 조금 줄이시는 건 낮아요. 근데 비율은 펀더멘트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너무 심해. 네. 오케이. 실적 괜찮을 겁니다. 좀 비율이 과한 것 같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네. 금요일 날 뭔가 뚜껑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자. 보노님은요? 일단 민트 ETF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조롱에 그게 달할 때마다 종목이 잘 갔거든요. 그래. 근데 오늘은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간다. 그래서 전고 좀 가는 거야? 85,000 몇 백원? 86,000원. 아유, 요즘 8만 원, 9만 원 갑니다. 그거 가는 거 진짜 금방 갈 것 같은데 저는 금방 갈 것 같아. 오케이, 0.8 곱해요. 86,000원. 12만 원 곱하기 0.8 하면 목표주가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그냥 캐주얼하게 삼성전자 금요일 실적 얼마 예상합니까? 벌써 얘기해도? 이거 이거 안 해. 처음과 또 처음 한다니까. 이거 해야죠, 이거. 합시다. 빨리 해야지. 자, 이거 지금 누가 맞춰야 캐주얼하게 저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30분이야, 30분. 내가 퀴즈 들어줄게. 내가 8.65. 8.65. 네. 민트가 9. 저 9요. 이야, 선박 쳤네. 네, 나 9. 저 9요. 전 8.5. 8.5. 8.5, 8.65, 9. 저는 8.9. 8.9. 8.9에서 9.1 사이. 오케이, 여기 8.9, 9.1. 그냥 8.5, 8.65. 오케이, 됐죠?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금요일날. 꼴찌는 제일 먼 사람 아이스크림 쏘기. 오케이. 먼 사람 우리 그래, 구독자 10명한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쏘기. 쏘기. 좋아요. 괜찮아요. 베스킨라빈스로.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제일 먼 사람입니다. 뭐야 그러면 중간에 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네. 중간. 그렇네. 그럼 맞춘 사람 빼고 세 사람이 쏘기. 오케이 제일 좋은 제일 가까운 사람 한 명 빼고 나머지 세 사람이 사람이 10개. 10개가 오케이, 10개씩 오케이. 오케이. 통 크다 사람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시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면서 좀 더위와 이 그러게. 폭우 이런 거 그리고 주식시장의 하락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잖아, 장마. 네? 꿉꿉한 장마가 며칠 더 계속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 달달한 거 먹으면서 맞아요. 뭐 기분 좋게. 드라마도 보고 맞아요. 기분 좋게. 주식에 너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응. 돌풍 재밌어요. 돌풍. 네. 지금 태풍 온다 만다 하는데 지금 돌풍 뭐라고요? 넷플릭스 재밌어. 설경구로 싫어하시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끝날 시간. 집에 가야 알겠습니다. 31분. 내일은 여러분 돌풍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보기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가오는 뉴스룸 팀도 좋은 정보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사고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프닝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